보시면 아까 슬라이드 16번부터 30번까지 제가 처음에 줬던 그 스타일대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제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우측 하단에 단색으로 표시되는 거, 제가 요구한 대로 다 잘 된 걸 볼 수 있고, 안녕하십니까. 기술로 교육의 온도를 높이는 스로인 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밤새 맨땅에 헤딩하며 찾아낸 역대급 비기 땡땡땡 기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내 캐릭터가 담긴 PPT 슬라이드를 100장이든 1000장이든 노트북 LM으로 무제한으로 일관성 있게 생성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노트북 LM 워터마크를 삭제할 수 있는 꿀팁까지도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보통 20장 안팎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뒤로는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것을 다시 만들면 기존에 만들었던 것과 일관성이 깨지게 되죠. 결국 이렇게 되면 디자인을 고친다든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한 끝에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소스 재등록 기법입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을 다시 소스로 재등록해서 무한히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안내드리고요. 오늘 실습은 인공지능 윤리교육 관련된 교육자료 45장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꿀팁들을 다 녹여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북 LM에 들어와서 새 노트 만들기, 여기 소스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주제와 어울리는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이걸로 소스로 등록하겠습니다. 전에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교육했던 교육 자료입니다. 이 유튜브 링크를 소스로 해서 노트북 LM에 추가를 하고요. 여기 다른 소스들은 실시간으로 딥 리서치를 통해서 소스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과 교육적 활용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수학습 자료, 이 정도 키워드로 해서 딥 리서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리서치가 모두 종료되었고, 저는 일단 모두 소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제가 교수학습 자료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슬라이드 개요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목적은 45장의 슬라이드입니다. 바로 채팅창에서 슬라이드 개요를 짜달라고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비롯한 인공지능 윤리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초등학생 교육용 슬라이드 45장을 구성해달라고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자료 슬라이드 구성을 45장으로 개요를 짜줬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슬라이드가 20장 이상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 개요를 15장씩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개요 중에 1장부터 15장까지 복사를 하고요.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자료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여기 연필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자료 발표 슬라이드가 있는데 발표 슬라이드를 체크를 하고, 언어 한국어 기본값, 중요한 건 여기에 만들려는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잘 적어야 됩니다. 제가 개요를 일단 15장의 개요를 넣었고요. 그리고 제 캐릭터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 캐릭터 세트도 소스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추가에 스로인 캐릭터 세트라는 자료를 들고 오겠습니다. 참고로 이 캐릭터 세트 만드는 것은 다음에 나노바나나 관련된 영상으로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개요 제일 위에 이제 어떻게 슬라이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긴 한데 제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 됩니다.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 비롯한 전반적인 인공지능 윤리와 디지털 리터러시 함량을 위한 초등학생 교육자료 슬라이드를 다음 개요에 맞게 만들어줘. 슬라이드 스타일은 요구사항이 많지만 깔끔하고 세련되고 첨단스러우면서 약간의 귀여움을 추가한 스타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텍스트를 좀 크게 적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알아서 매칭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스에 스로인 캐릭터 세트에 있는 캐릭터가 슬라이드 곳곳에 어울리게 등장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이 하나 더 나갑니다. 슬라이드를 만들면 우측 하단에 노트북 LM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지우려면 오른쪽 하단 영역이 단색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지우기가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 영역,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모서리 부분은 모든 슬라이드 같은 색 단색이 되도록 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적었고, 밑 슬라이드 1장부터 15장까지 개요를 줬습니다.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생성이 되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를 다시 겪었습니다. 소스의 수가 많으면 제 캐릭터를 반영하는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들 중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딥 리서치 최종 요약 보고서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소스들은 체크 해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캐릭터 세트 소스나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스들만 체크를 해서 생성을 하시면 오류가 없을 것이고, 이게 유료 무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LM도 이제 생성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유료 버전에서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이거 보시면 캐릭터는 제 캐릭터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슬라이드 자체는 보시면 엄청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제가 요구했던 대로 우측 하단에 단색으로 해달라는 거 요구사항도 잘 받아들여줬습니다. 특히 나노 바나나가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텍스트 깨지는 현상이 진짜 1도 없습니다. 거의 고쳐야 될 게 없고, 혹시 여기서 조금 어떤 텍스트를 바꾼다든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하시면 우측에 수정 버튼이라고 있거든요.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한 페이지씩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를 4개만 가지고 만든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 캐릭터도 반영이 되었고 우측 하단에 단색으로 처리된 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개요에 따라서 내용 구성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데 선생님들께서 최종 생성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것을 다시 내보내기 하셔서 소스로 재등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옵션 더보기에서 PDF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소스로 등록하기 위해서 PDF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소스 추가를 눌러서 방금 내보내기 한 그 슬라이드를 다시 소스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딥 리서치 보고서 방금 내보낸 슬라이드, 제 캐릭터 디자인 세트, 제 유튜브 영상 요 4개만 소스를 가지고 이제 16번부터 30번까지 슬라이드, 그리고 31번부터 45번까지 슬라이드를 그냥 한 번에 2번 연달아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버튼을 눌러서 제가 아까 16번부터 30번까지 개요와 함께 아까 그 프롬프트에 어떤 걸 추가시켰냐면 아까 제가 내보내기 했던 그 슬라이드를 이 소스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동일하게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생성되는 슬라이드들은 이 소스 첫 번째 생성한 이 슬라이드와 같은 디자인, 같은 템플릿으로 생성이 될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31번부터 45번도 바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31장부터 45장까지도 같은 프롬프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슬라이드 16번부터 30번까지 제가 처음에 줬던 그 스타일대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제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우측 하단에 단색으로 표시되는 거 제가 요구한 대로 다 잘 된 걸 볼 수 있고 깨진 텍스트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만약에 이 페이지의 캐릭터가 제가 요구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수정 버튼 눌러서 캐릭터를 소스의 스로잉 캐릭터 세트의 인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그 해당 슬라이드만 바꿔줍니다. 생성이 되었고 잘 고쳐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페이지들은 그대로고요. 여기군요. 제가 수정을 요구했던 그 페이지는 제가 요구한 대로 제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버튼을 통해서 해당 슬라이드만 수정을 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마음에 든 것들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볼 건데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3개가 되겠죠. 15개씩 3개를 다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하나의 PPT 파일로 합쳤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런 노트북 LM 워터마크가 있죠. 이거를 지우는 방법은 뭐 요즘엔 어떤 사이트에 가면 업로드하면 지워주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시프트 S 눌러서 요 워터마크 주변에 있는 거 아무 때나 이렇게 같은 색깔로 캡처를 하고 바로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따와줬죠. 이거를 요 자리에 쏙 넣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방금 복사한 걸 다른 슬라이드에 가서도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마크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작업까지 생각을 해서 우측 하단에 단색으로 모든 슬라이드 같은 색으로 해달라는 프롬프트까지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스 재등록 기법으로 여러 슬라이드를 일관성 있게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나의 캐릭터를 소스로 해서 등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노트북 LM 마크까지 감쪽같이 지원할 수 있는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슬라이드 패키지를 잘 만드시고 그것을 다시 소스로 재등록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슬라이드를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를 뽑았을 때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정선된 자료로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AI는 조교일 뿐 완성은 전문가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검토하는 난이도 조절, 오답,
오탈자, 기타 등등 구성이나 잘못된 것들을 잡아내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술로 교육의 온도를 높이는 스로인 훈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 자료를 시각화하는 여러가지 인포그래픽이나 설명 자료, 캐릭터 세트 등등 여러 꿀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